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이카 리처즈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팀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에스턴 빌라를 4대 0으로 완파하며 맨 오브 더 매치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빌라파크에서 4위 라이벌을 날려버리는 과정에서 2개의 어시스트와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이미 14골과 8도움을 기록하며 스퍼스를 위해 계속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작년부터 사우디 리그의 타겟으로 떠올랐고 토트넘은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리처즈는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와 같은 클럽으로의 이적과 관련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수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손흥민의 공을 인정하지만 이상한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팀과 연결될 때 손흥민은 결코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 한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이죠. 토트넘은 엄청난 클럽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는 믿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속도, 기술,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 마무리 능력까지 모든 것을 다 갖췄죠. 손흥민의 재계약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토트넘의 입장에서 이런 점은 특혜라고도 합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마드리드와 바르사 등의 관심을 끌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 고마워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수년 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임을 증명해왔고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항상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않은 큰 이유일 수 있습니다. 기자 벤 제이콥스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와 새로운 계약에 만족할 것이지만 다른 팀들의 관심을 이용해 더 나은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계약 협상을 시작하고 싶어하면 사우디 클럽들 또한 영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은 손흥민에게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할 것이라는 확신이 높다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빅토르 오시멘도 사우디에서 3차례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를 지렛대로 삼아 나폴리에서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구애자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가 토트넘에 100% 헌신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스퍼스 웹에서는 벤 제이콥스의 의견처럼 사우디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좋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어떤 협상 전략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구단을 위해 해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손흥민이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은퇴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레전드 클리프 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2015년 8월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이적한 이후 모든 대회를 통틀어 토트넘 159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골로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존스와 함께 클럽 역대 최다 득점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59골로 스퍼스 역대 최다 득점자 5위에 오른 소니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골을 넣길 바랍니다. 케인도 무시할라의 어시스트를 얘기하며 손흥민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항상 그런 돌파를 했고 저는 항상 그 패스를 찾았죠. 그리고 자말과 이야기를 나눴었고 오늘 제 눈앞에 자말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길을 사로잡은 일은 손흥민의 득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라커룸으로 향하던 중 경기장 위에 쓰레기 한 조각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청소부나 관리인에게 맡기는 대신 손흥민은 터널로 향하면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손흥민의 행동에 팬들은 깜짝 놀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그 자체로 미워할 수 없는 소년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그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축구계에서 그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말 그대로 축구계 최고의 홍보 전문가입니다. 손흥민은 예상 득점값 1위로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예상 득점은 7.9로 현재 1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로드 보엔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긴 것에 분노했을 것이고 크리스탈 팰리스전 골로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토트넘에게는 꼭 필요한 골이었습니다. 빌라전에서 다시 득점했습니다. 대단한 축구 선수입니다. 황희찬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이는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입니다. 울프스의 감독 게리 오닐의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골 결정력과 함께 그의 놀라운 영국식 별명을 잠시 감상해보세요. 이번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13명의 선수 중 가장 적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포스테코글루의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다며 겸손함을 비췄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감독과 스태프의 도움이 필요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감독님은 저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완벽한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에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팀은 11월 홈에서 싱가포르를 5대0, 원정에서 중국을 3대0으로 꺾고 첫 두 예선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감독 황선홍 감독은 태국전을 앞두고 23인의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울산의 공격수 주민규가 한국 대표팀에 처음으로 소집됐고 광주FC 미드필더 정우현도 처음으로 소집됐습니다. 주전 골키퍼 김승규의 부상으로 대전의 이창근 선수가 소집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화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은 이강인도 발탁되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16일 징계 사유 조항을 살폈고 소속 선수가 아니기에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며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그가 이 방안을 잘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강인과 관련해서는 두 선수와 직접 소통했습니다. 이강인은 축구팬 여러분들과 선수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손흥민도 선수를 보듬고 화합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선발했습니다. 이런 일이 두 선수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팀원들과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 등 모든 팀 구성원들의 문제이며 짧은 기간이라도 잘 풀어볼 생각입니다. 여러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말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은 사건 이후 대표팀 멤버 전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전했고 직접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 손흥민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에 나설 대한민국 대표팀에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